안녕하세요. 김주도의 공작실 시즌2 에피소드 4편인가요? 네,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 기다리고 했던 게스트를 드디어 모셨습니다. 김권현영 아니고요. 권김현영 선생님입니다. 네, 녹색당 당원이시고 대한민국의 한때 대표적인 영 페미니스트였으나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저기요. 제가 가장 우리 지금 초면인데? 가장 리스펙하는 오늘 초면인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독립 여성 연구자이자 실천가이고 이론가이고 활동가이시며 앞으로 녹색 정의당을 위해서 큰 일도 마다하지 않으실 권김현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너무 길게 장황하게 소개를 드렸어요. 영페미니스트 땡거리가 될 만하죠. 제가 너무 부끄러워하고 있는. 아니 그 시대는 그때는 네, 지금 0이 아니니까. 언제까지 0일 거냐. 그러니까요. 그게 약간 너무 갑자기 이야기가 확 가지만 이런 얘기 나온 거 그게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강남역이나 해화역 시위 이후에 새로운 말하자면 이른바 페미니즘 리부트가 해가지고 막 나오는 거 보면서 다시 이갈리아의 딸들을 이제 후배 세들이 읽는 걸 보면서 이거 90년대 중반에 읽던 건데 그렇죠. 그때 각 학교에서 여학생위원회든 여성위원회든 여성주의 교지든 여학생회든 이렇게 있고 이런저런 활동이 많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도 제 기억나는 월경 페스티벌, 유혈낭자 이런 것들이라든가 제가 거기 2회 사회자 5,000명이 있었는데 네. 그 시대를 영팸이라고 원래 이제 불렀습니다. 90년대 중반에 LF와 다른 그 선배들 세대랑 좀 다른 주류화 전략만으로 안 된다는 건데 그때도 사실은 정리되지 않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고 그때도 RF도 있고 너무 전문적이네 나왔다. 네. 우리 운동권 영화 지향하시다. 운동권 영화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 후로 이제 하나의 새로운 세대의 출연으로 쭉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외롭게 활동을 해오셨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저희가 한 3편 정도 찍었을 때 바로 피드백이 왔어요. 여성 출연자가 없다. 그런 게 왔고 그다음 최근까지도 아니 성평등 정치나 여성주의나 이런 거는 싹 이제 녹색당이당이 지운 거냐. 그래서 아니다. 그리고 저희 또 당에서도 권김쌤을 모셔서 이제 방송을 찍으라는 요구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특히 조선이 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막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니 찍어야 된다. 근데 이제 중간에 아예 그냥 시즌 자체가 중단되고 그래서 중단돼서 예정이 없던 시즌 2를 찍고 그래서 이거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마침 제가 최근에 모실 일들이 있어서 처음으로 통화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모실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젠더 블라인드가 아니다 공작실이라는 그 누명을 이제 벗길 수 있어서 저는 너무 뜻깊게 생각하고 오시면서 그 어떤 생각으로 오셨나요? 일단 출마 빼고는 뭐든지 다 한다 이런 식의 마음으로 녹색정의당의 선거를 맞이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김준현 대표가 너무 고생하고 있다는 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래요? 알아요? 그렇지 않나요? 조회수가 2,000 조금 넘어서 2,000명 정도가 제가 고생하는 걸 알고 있어요. 언제나 제 피드에서는 녹색정의당 2당, 정의당 1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동네에서는 김준현 대표가 고생하고 있다 이런 느낌들이라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뭔가 부탁하면 좀 거절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도 누구한테 부탁했는데 또 거절당했거든요. 게다가 제가 오는 길에 들었어요. 김준현 대표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하는 그거를 들으면서 MBTI가 ENTP. 나 ENTP. 그래서 그 N팀의 마음을 알거든요. 이게 재미없는 일에 뛰어드는 성이 아니거든. 근데 이게 단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마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아마 바짓가랑이 잡고 싶을 거다. 근데 또 사실 바짓가랑이 잡으면 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기도 해서 약간 그런 동질감 같은 거 약간 있었고 늪에 빠진 기분입니다. 네네. 그리고 약간 잔소리를 하자면 김준현 대표의 그래서 그 행보를 보면서 제가 좀 오랜만에 진보 정치도 말할 줄 아는 사람, 약간 대중하고 소통할 줄 아는 사람 나왔다는 거 되게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출마 선언하는 장에 주변에 같이 온 5명이 다 남자인 거예요. 저건 좀 문제다. 일단 친구가 없구나. 여자인 친구와 동지가 없는 건가? 이런 크게 좀 그거 그 사진? 네, 그 5명의 남자 사진이 약간 4명, 저 말고 4명. 네, 포함해서. 그래서 저건 뭐지? 의문이 딱 들었다. 출마 기자회견은 혼자 했고요. 네. 혼자 했어요. 소통관에서.
그리고 그거는 백브리핑을 하는 곳인데 이제 같이 온 비서실이랑 사무총장님이 같이 찍은 거고 지지 발언 이런 것들이 뭐 때 후보자들이 하시잖아요. 그쵸, 이제 근데 그냥 빼고 그냥 혼자 서겠다라고 해서 으로 모은 건 아니었다. 예, 그냥 혼자 서서 그 소통관에서 옆에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 가가지고 혼자 제가 이거 했고 끝나고 저 뒤쪽에 가서 그 백브리핑 하는 곳에서 그냥 같이 그 따라온 비서실 식구들이랑 같이 그냥 사진 찍은 거였는데 그랬다? 예. 그것도 오해를 사는군요. 그렇죠. 왜냐면 찬양이니까. 주의하겠습니다. 그럼 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오자마자 잔소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더 필요합니다. 예, 주의를 할 게 많죠. 주의를 많이 해야 되고 지금 뭐 DC 인사이드 댓글 읽기 했다가 네네. 또 이렇게 좀 음습한 곳 아니냐 남초 커뮤니티에 가서 왜 댓글 읽기를 했냐 뭐 이런 제기까지 들을 정도로 BCM사이드 정치 갤러리야 뭐 여자들을 많이 이용해요. 네, 뭐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 제기를 나도 가끔 하시는 갔는데 뭐 로자겔 이런 데 있잖아요. 네, 로자겔이랑 진보정치 갤러리 거기 두 개 이제 댓글 읽기를 좀 하다가 아. 그런 이제 방송도 이제 그러네요. 시작했습니다. 네, 나도 본다. 갑자기 인증. 감사합니다. 가끔 봤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요즘 뭐 근데 커뮤니티가 저는 사실은 그 비슷한 세대니까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요즘 제 아이디도 까먹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는데 듀나 게시판을 옛날에는 그런 거 쓰고 그랬는데 그렇죠. 커뮤니티. 그렇죠. 드날 예. 예, 요즘은 옛날만큼 활성화돼 있지는 그래도 뭐 그렇죠. 이렇게 게시판들 이름을 까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데. 아니 저는 뭐 덕후에는 가입돼 있지 않고요. 예, 안 돼 있습니다. 예. 덕후는 저도 가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커뮤니티 가서 뭐 인증할 게 없고 그 외에 이제 요즘 그 축구 게임 하는 그 뭐죠? 팸코가 조금 개혁신당 분위기고 그 뭐죠? MLB 파크 뭐 이쪽도 뭐 하여튼 정치 성향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쓰던 글도 거의 안 쓰지만 원래 제일 많이 가던 거는 NBA 매니아닷컴이라고 NBA 그 커뮤니티 사이트인데 거기는 정치 얘기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아예. 그래서 저는 평소에 커뮤니티라는 데는 정치랑은 좀 별개 듀나 게시판 정도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 다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중고차 그 뭐죠? 보배드림도 늘 정치 성향이 민주당으로 갔다가 국힘으로 갔다가 뭐 이래서 그래서 밭을 간다고 뭐 하는 얘기들은 계속 바뀌니까. 저희도 좀 그런 게 좀 모자란 것 같아요. 말하자면 예. 또 쓸데없는 얘기를 아니 그래서 제가 딱 오시기 직전에 보려고 했는데 그 뭐죠? 페북에 질문할 거 받겠습니다라고 네네. 예. 제가 보니까 이제 김준일 공작씨 좀 약간 흥해야 되는데 네. 그 어쨌든 나간다고 해놓고 너무 사람들이 관심이 안 보이면 어떡할까 해서 저도 김준일 대표님한테 궁금한 게 있고 사람도 저한테도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받아봤어요. 네. 근데 오기 직전에 올라온 질문이 너무 웃겼는데 그 김준일 대표님이 무슨 아이돌 네. 팬이시라면서요. 네. 그래서 너무 전문적인 너무 전문적인? 야, 뭐야? 김주인 대표 여돌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지은님 질문인데 그가 최애로 뽑은 아이들 키스 오브 라이프 그러니까 이제 모두 스스로 곡을 쓰기도 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주체적 걸그룹이라고 생각한다. 이 걸그룹 취향에 페미니스트로서의 어떤 자의식이 반영이 됐을까? 뭐 이런 거 물어보셨고 현재 많은 걸그룹들이 페미니즘 리부트에 좀 더 주체성 강조하고 있지만 문화계에서 페미니즘 전면적으로 내세우기 어려운 현실이다. 엄청 백래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고 있냐. 이런 아이들이나 여자아이들인 것 같아요. 키오프 같은 걸그룹이 젊은 세대 어린이 청소년들이 좀 더 페미니즘 유권자로 자라나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 네. 뭐 이런 질문들 올라왔습니다. 저는 키스 오브 라이프 잘 모르는데 어쨌든 네 저도 여자아이들은 좋아하고 뭐 그쵸. 누구 좋아하지? 청하 좋아하고 뭐 좋아하지? 네. 블랙핑크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키스 오브 라이프는 또 새로운 제 조카가 프로미스 나인 좋아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프로미스 나인. 네, 어쨌든 슬픈 아이돌. 그쵸. 네. 그렇더라고요. 약간 부정 입시 비슷하게 돼가지고 아이돌 학교냐. 그래서 좀 매력 있는 그룹인데 CJ 쪽에 전부 다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오, 되게 자세히 하시네요, 진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노래는 하나 정도밖에 모릅니다. 무슨 웨이콘가 뭐 노래가. 저는 조카가 저기 세종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프로미스 나인 무슨 뭐 팬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커피 같은 거 판 그런 데 가고 뭘 구해오라고 저한테 시켜가지고 한번 가서 그때부터 처음으로 알게 된 그룹이에요. 그런 것도 위험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남자가 쓰면 주체성 있는 거 아니면 여자가 쓰면 주체성 있나?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이돌이냐 아니냐가 이제 작곡을 하냐 안 하냐 또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아이돌이 아니 가수가 싱어가 곡을 못 쓰더라도 좋은 곡을 받아서 하면 그냥 아티스트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형이 아니다라는 여기는 이제 돌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되게 의미가 있지만 막 글 쓰는 사람들 자체가 뭐 곡 쓰는 사람들 스스로가 난 뭐 꼭 페미니스트는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굳이 막 저 사람이 페미니스트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무서워. 오히려 근데 최근에 그런 경향을 사심없이 내뱉은 거는 그 르세라핌의 허윤진 씨가 자기 그 책에다가 벨훅스나 뭐 이런 것들이 도서 목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사놓고 읽지 않은 책인데. 귀하네요. 네, 미국에서 이제 쭉 자라셨으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또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막 그런 그 뭐랄까 길티 플레저인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막 노예계약 문제고 뭐고 막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본인이 행복하면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곡을 못 쓴다고 해서 아이돌을 뭐 무시할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여자 아이돌만 좋아한다는 것은 저도 오해입니다. 그래요? 네, 오해인데 사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약간 어려워진 건 그런 것 같아요. 으르렁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뮤직비디오를 골백 번도 많이 돌려봤는데 크리스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업데이트가 많이 되셨네요. 아니 그것도 벌써 몇년 된 얘기인데 크리스만 그래서 그 엑소 이후에 근데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엑소 이후에 남자 아이돌 중에 물론 BTS라는 예외가 있지만 제가 곡을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에이티즈나 뭐 예를 들면 세븐틴은 좀 나은데 나머지 그룹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데이식스가 됐든 스트레이키즈가 됐든 뭐 됐든 하여튼 곡이 잘 안 들어와서 아이돌들을 보면서 우리의 포지션은 무엇인가. 제가 그 방송에서 그런 표현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케이팝이랑 트로트가 있는 양대 그 씬 속에서 우리는 락에 기반한 장르를 하는데 노회찬 심상정이 자우림 YB다. 근데 그 후에 국민의 마음을 홀린 대규모 락 밴드가 있느냐? 없다. 우리가 락의 포지션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트롯을 한다거나 유현상처럼 아니면 갑자기 아이돌이 된다고 해서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이제 민중음악과 홍대 부심 사이에서 이 선을 잘 찾아야 되는데 그러네요. 이걸 잘 못 찾았다. 제가 이거를 CBS에 가서 한판 승부에서 한 얘기거든요. 그런 정도의 의미에서 그 산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저는 이제 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막 본격 아이돌 방송을 지금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너 아이돌 질문 하나 했더니 1시간 기세로 지금 답이 끝나지가 않네요. 그렇죠. 네. 재밌었습니다. 네. 아이돌 얘기는 모든 정세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오래된 팬이시네요. SAS 신화 어떤 1세대부터 5세대 지금 5세대 아이돌을 5세대까지 왔나요? 시대인가요? 지금 4.5? 여기서 알죠. 대표님이 제일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아니 저희 이제 딸도 이제 그 아이돌을 좋아할 나이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즐기죠. 그래서 여기 키스 오브 라이프를 주목해라고 저는 딸한테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런 건 있죠. 뭐 이렇게 이 정체성을 처음에 가질 때 되게 약간 뭐랄까 이래도 되나? 뭐 이렇게 운동권이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시절도 있었지만 뭐 좋은 건 좋은 거고. 그렇습니다. 아이돌 질문을 하셔가지고. 네, 아이돌 질문. 전지은님께서 또 뭘 저한테 일렀냐면 대표님이 저한 김권현형으로.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궁금한 건 아니고 이 김권현형과 권김현형 중에 고민하다가 권김현형으로 한 이유가 정말 발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엄청 삐시셨죠. 그래서 그렇죠. 아버지는 이제 권현형으로 제가 더도 발음을 못하겠어. 엄마 아빠 너무 그건 발음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얘기해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는데 가끔씩 정말 사람들이 김권현형으로 굳이 그 어려운 발음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신기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진짜 솔직히 고백하면 제 그 페이지에 있는 글 중에 일부가 비서실에서 같이 쓰는 글들이 가끔 있거든요. 네. 간단한 글을. 저쪽에 있는 김모 씨가 본인 잘못이 아니시군요. 근데 그거 내가 이렇게 하면 또 꼬리 자르기 한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정말 이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억울한 거고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양성 쓰기를 하는 경우와 이제 성을 안 쓰기 하는 거 중에 무엇이 타당하냐를 가지고 예전에 한번 문제가 예전에 있었죠. 있었죠. 맞아요. 지금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다 뭐 네.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사실 저도 그냥 사실 권김을 띄고 싶긴 하는데 네. 어떤 마음도 있냐면 어떤 레거시를 완전히 부인할 필요가 굳이 있냐도 있지만 가시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그치. 부모성 함께 쓰기가 딱 사람들한테 들릴 때 그게 뭐야라는 질문이 들지만 제가 현영이라고 하면 그게 이름의 전부를 자기가 알았다고 얘기를 듣지 않거나 그냥 현이 성인 줄 알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맞아. 사실 뭐 운동의 가시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전략이 좀 각각 달랐던 것 같아요. 뭐가 딱 하나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나 이제 영미계에서는 배우자 성을 또 갖다 쓰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도 양성 쓰기 운동에 일어나고 있고 아.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서야? 네 이제 우리 벌써 한 20년 그렇죠. 네 우리 선진국이구나. 우리는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싸움이 한 50년 가면서 네. 막판에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이 그렇죠. 대중운동으로 확 퍼진 거고 이제 일본은 좀 상대적으로 다른 환경이 있죠. 저 일본은 참 일본 여성주의 운동 제가 잘 모르네요. 일본 여성주의 운동은 뭐 한국을 맨날 엄청 놀라워한다. 왜 이렇게 급하게 변하냐? 뭐 그것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는 쇳뿌리 운동들은 좀 남아있는 게 있지만 이 대중 차원에서 동의를 얻을 만한 급진 운동들이 사실 전공투 이후에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한국의 대중운동으로서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회운동 이제 부러워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미투 운동, 미투 운동에 일본은 미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형태의 이제 불꽃들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왜 이렇게 됐을까 자기들 나라끼리 막 고민하면서 일본에서 미투 운동이 없었던 이유가 이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사회의 그 폄하가 너무 대중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반성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같이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극우화되면서 2000년대 이후에 아베 정권 뭐 이러면서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대중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대거 진출하면서 사실은 이제 여성주의 영역에서의 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 공간 자체가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한국의 여성주의 책들을 많이 번역해가고 있고 제 책도 한 2권 번역되었습니다. 뭐 본격적으로 그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사람들 떠나시면 어떡하지? 왜 편집점을 아시네요? 진보 정치가 아니더라도 진보 정당,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 있죠. 노동조합에서의 뭐 여성주의 운동, 진보 정당에서의 여성주의 운동, 여성 단체에서의 여성주의 운동, 혹은 기존의 여성 단체들 뭐 이제 여성 단체 연합으로 대표되는 그 뭐 여전, 여성민우회 뭐 블라블라 해가지고 있던 것들이과 구별되는 어떤 해화역에서의 시위와 그 이후의 변주들 뭐 아니면 좀 포스트 메갈 이후라고 해야 될까? 되게 다양한 그런 건 되게 싫지만 예를 들면 오빠가 허락하는 헌페미니즘 이런 거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사실은 뭐 이념적으로 기독교도 그렇고 이른바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그렇고 당연히 페미니즘도 이즘이면 되게 다양한 변주가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 논쟁이 있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보면 이게 그래서 이즘을 주장하는 자체가 되게 막 뭐 이상한 그 토론을 할 때 오히려 이제 방해가 돼버리는 어느 순간이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는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순간이 있는데 최근에 그 전반적으로 문제는 이 사건에서 이게 무고냐 아니냐 이게 가해냐 아니냐 이게 2차 가해냐 아니냐 이거를 가지고 논점이 이제 과도하게 모든 사건들의 그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에 관한 해석 투쟁으로 뭐 타임라인을 다 도배가 되고 사실 거기에 너무 공력을 많이 쏟다 보면 운동에 영향을 써야 될 어떤 전략적 판단이랄까? 전술적으로 이렇게 밀어넣어야 될 그런 것들은 막 사라지고 쓸데없는데 계속 힘 빼고 옛날에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노동조합에서 뭐 하자 그랬더니까 여성 활동가한테 성폭력 그거 사건 나면 그거 해결하는 것만 다 맡겨가지고 활동가 번아웃 오고 또 사라지고 막 이런 것들처럼 최근에 운동의 의제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사건에서 계속 좀 생산적이지 못한 뭐 여튼 그런 것들로 하면서 운동의 동력들을 우리가 스스로 깎아먹고 있진 않나. 저는 사실 요즘 몇 년간의 고민이 그런 거였어요. 그런 뭐 말씀하셨던 대로 한국의 여성주의 운동의 역사에서
1990년대 성폭력 특별법 만들어진 이후에, 그러니까 2000년대 전반에 걸쳐서 성폭력 영역에서는 특히나 법담론이 너무 주류담론이 됐어요. 법담론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법적 책임, 그러니까 개인의 법적 책임을 묻는 거, 가해자가 누구냐, 피해자의 권리, 가해자의 처벌, 이런 방식으로 법 담론이 이 성폭력 운동의 이 활력을 다 잡아먹는, 잠식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운동으로서도 별로 그 이후가 없었고, 동시에 진보 정치에서도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사회적인 문제로 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조금 더 제출됐어야 된다, 이제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주류 정치에서의 소위 민주당 정치에서 계속 하고 싶었던 것은 어떤 거냐면 그 법 담론 안에서 어떻게 피해자 권리, 뭐 가해자 처벌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사법 체계 안에서 안정화시킬 것인가,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진보 정치에서 뭘 했냐? 그러니까 진보 정치에서는 사실은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의당도 그렇고 녹색당도 그렇고 여기서 무슨 페미니즘 정치가 있었냐고 물어보면 없었다. 정확하게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몰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그걸 뭘 해야 될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혹은 지금까지 해왔던 진보 정치에서의 어떤 행동들을 페미니즘 정치로 다시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의 사건에 매몰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건이 만들어진 구조라든지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냈던 환경이 어떤 게 가능한가,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진보 정치의 대안이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추상적으로 들리는 순간 사실은 진보 정치가 대안이 없다는 얘기를 바로 듣게 되거든요. 여성운동도 마찬가지로 사실 뭐 제가 영페미니스트라고 얘기를 듣는 건 그때 당시에 어떤 성주류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가 아니라 우리가 문화를 바꿔내야지만 사실은 체질이 바뀌어질 수 있다. 그 체질이 바뀌는 게 사회가 정말 전반적인 성평등한 사회라고 하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개인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개인이 앞장서거나 뭐 구조가 앞장서거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호 중에 하나가 영페미니스트가 만든 대표적인 단체 중에 하나가 언니 네트워크라는 단체인데, 네, 지금도 있습니다. 게시판이 되게 잘 네, 되는 되게 곳이죠. 잘 됐던 곳인데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은 축소가 많이 됐는데, 그 구호 중에 하나가 나로부터 시작하는 여성주의,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인과 구조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사회 변화의 방법론을 놓치지 않겠다는 얘기였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지금의 여성주의는 좀 더 전략을 새롭게 다시 짜야 되는 시기가 왔죠. 이프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만드시고 뭐 하여튼 다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쭉 이렇게 멋진 언니들이 되게 많았는데 거기 어디선가 뭔가가 이렇게 뚝,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대학에서 전반적으로 자치운동이나 활동이라는 것이 축소되니까 이것도 다 끊기고, 대학원들도 여성학 과정이 엄청 이학교적게 막 생기다가 다시 좀 약간 뭐 이제는 잘 되겠지만 그런, 지금 잘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 또? 지금 안티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국면이니까 지금은 또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막 그런, 예전에는 꼭 그런 설명은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교차성 페미니즘이야 뭐 이게 무슨 뭐, 그러니까 이런 뭐 하여튼 이런 걸 다 설명하는 것도 웃기고, 저는 그러니까 쟤는 이상한 페미니즘은 우리는 합리적 페미니즘, 이런 얘기의 논법 자체가 사실은 운동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그냥 우리는 뭘 할 거냐, 우리는 이걸 주장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쪽은 늘 이제 재생산권에 관한 문제, 여성 노동권에 관한 문제, 반성폭력에 관한 문제, 보통 이제 세 가지가 제일 컸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일상과 막 문화 뭐 이렇게 가면서 그거 뭐 그게 또 이제 하나 있긴 하겠죠. 근데 그게 또 더 넓어지면 이게 얘기가 끝이 없고, 어쨌든 그렇죠. 그런 정도인데, 그게 호주제 예를 들면 끝나고 나서 반성폭력 특별법 나온 게 이제 낙태죄 헌법재판소에서 폐지 되고, 스토킹 처벌법이 어쨌든 입법은 이제 됐고 나니까, 그런 것만 하고 있다 보면, 의회에서 하고 있다 보면 진보 정당도 사실은 그 이른바 자유권이라고 하는 영역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랑과의 구별되는 정치가 특별히 없죠. 그리고 또 다른 게 여성가족부가 어쨌든 겸임 많은 상임위잖아요. 그러니까 상시 상임위가 아니니까 누가 이제 딱 가가지고 나 여가위만 할 거야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그냥 외치기는 하는데
뭐 이렇게 특별하게 운동의 성과로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도 이제 없었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여성운동 전반이 어떻게 주류화 전략이나 의회 정치에서 어떤 걸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저희 시청자들한테 관심사일 것 같진 않고 저는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좁혀서 그렇다면 녹색정의당 페미니즘 어떻게 했어야 되냐, 어떤 전략이었어야 되냐, 어떤 언어로 사람들을 만났어야 되냐 이 부분에서 좀 평가나 혹은 진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예를 들면 이제 저는 그 지난 윤석열 정부가 탄생됐던 어떤 그 결정적인 지점 중에 하나가 이준석이 마구 전국을 다니면서 도망 다니고 자기는 윤석열 안 도와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신지혜 씨가 거기에 녹색당의 전 대표였고 후보였던 신지혜 씨가 역사를 함부로 얘기해서 되니까 저는 말을 못하는데 오히려 국힘에 이건 약간 다른 얘기지만 그냥 두서없이 할게요. 저는 그 김주일 대표가 괜찮은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호정 전 의원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걸 보고 저 사람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저는 비판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유호정 의원의 문제가 정의당에서의 쌓였던 문제가 폭발된 결과이고 유호정 의원의 선택도 여전히 저는 너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김준우 대표가 굳이 앞에 나서서 욕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 선을 잘 지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판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어떤 이야기까지를 딱 해야 할 수도 있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점 잘 지킨다라고 해서 저는 좀 약간 신뢰가 가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좀 욕을 해야겠는데 어쨌든 신지혜 씨가 그런 식의 국힘에 가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선택을 한 건 녹색당원의 권위주의 문제 때문일 거예요. 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면서 국힘의 지지율,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준석이 거 봐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그런 식의 비단 주머니로서의 안티페미니즘을 푼 거죠. 그리고 나서 1월 7일인가에 윤석열이 자기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걸었단 말이죠. 그게 말하자면 이준석의 핵심 전략이었고 그걸 통해서 뭐 10%인가 갑자기 지지율이 확 오르는 결과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 심상정 후보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페이스북에 똑같은 형태로 성평등부? 여성가족부 강화를 올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좀 있다가 성평등부 가로 이렇게 넣었죠. 근데 저는 그 전략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 전략은 심상정 후보가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었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전략에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제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안에 페미니스트였다면 여성가족부는 글로벌 대세 이렇게 얘기했거나 여성가족부는 김대중 유산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프레임을 바꿔왔어야 됐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너네들 김대중 노무현을 존중한다며 근데 그들의 유산이야 여성가족부는 이렇게 얘기를 답하게 됐을 거고 글로벌 대세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니야 뭐 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논의가 그렇게 갔겠죠. 그런데 여성가족부 강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프레임에 말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됐다면 진보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정의당에서는 국민의힘 폐지를 얘기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가 폐지돼야 된다면 너네들이 폐지돼야 됐어야 하는 게 맞다. 우리는 이런 식의 국힘 같은 이런 정치를 하는 곳에서 우리 한국 정치의 기본값이 계속 있는 것이 문제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못 만들었다. 이거는 저는 정치적인 센스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전략이 필요했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여성 정책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 건 뭐 이번에 녹색정의당의 핵심 정책의 어떤 기조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썼던데 그런데 사실 여성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8시간 노동이라든지 주 5일제라든지 이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노동 환경 문제로 이 3.8 세계 여성의 날 아시죠? 이 1900년 6년부터 제일 먼저 여성 노동자들이 얘기했던 핵심 노동 정책은 노동 환경 문제입니다. 그리고 노동 환경 문제의 핵심은 시간이에요.
근데 시간을 너무 많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너무 여성 노동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핵심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기 다 장시간 노동하고 있어. 네네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주 5일제, 주 4일제, 뭐 예를 들면 8시간 노동 이런 거 다 사실 여성 노동 얘기거든요.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여성 정책이다라고 믿는 식으로 이게 포장이 잘 안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없다가 아니라 있는데 그 있는 걸 어떻게 이것이 바로 여성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다. 우리는 바로 이 정책을 얘기한다. 슈퍼맨 방지법 얘기하고 8시간 노동 얘기하고 주 4일제 얘기. 심상정이 제일 먼저 했잖아요. 이번에 뭐 민주당 핵심 네, 정책이 따라오더라고요. 정의당이 얘기하면 민주당이 늘 따라와요. 베스트 팔로워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없어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방식의 이야기들로 여기서 하고 있었던 이야기들로 여성 정책을 견인해 와야 되는데 우리도 그만큼 하고 있어라고 가게 되면 사실 민주당만도 못한 여성 정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듣게 되거든요. 그런 게 좀 아쉬움이 크고요. 그러고 보니까 민주당은 이번에 그 뭐죠? 올드 제너레이션의 여성계 인사 의원들을 대부분 다 치워버렸죠. 네. 지금 정춘숙 의원도 안 됐어요. 네. 김상희 의원도 안 경선도 됐어요. 안 경선 됐고. 떨어졌고 권인수 의원도 경선 떨어졌고. 남인순 의원만 살아남았어. 네, 남인순, 진선미, 뭐 백혜련 살아남았나? 뭐 그 정도. 근데 그 세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여성 얘기 안 한 지 좀 되셨고, 뭐 남인순 의원은 그래도 계속 하시겠지만 백하람 의원님은 원래 검사 출신이어서 그렇죠. 뭐 여성계는 아니었죠. 여성계는 아닌데 여성 폭력 관련된 법은 많이 관여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도 비판하는데 그것조차 철수하고 있으니. 네, 그것조차. 그러니까 참 묘한 것 같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비판하기엔 오지랖인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잘해야죠. 우리가 잘해야죠.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네, 사실 거기에 대한 평가도 별도로 있었던 건데 사실은 그분들이 여성의 전화나 여성민우회나 여성단체나 대표 출신들이 네. 민주당 가가지고 뭐 했냐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또 뭐 하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했냐라고 했을 때 뭐 하긴 했는데 그걸 평가를 잘 하고 계속 가는 거냐 마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17대 국회에서 여성계들이 그렇게 진출하고 심상정 의원 있고 했을 때가 제일 잘 됐죠.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때 박근혜도 같이 포함돼가지고 호주 대표 이제 같이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최고운 논쟁. 핵심은 그거예요. 여성주의, 그러니까 여성주의 정치나 녹색 정치는 다 아마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린 좌우가 없다는 생각이 기본이 있었거든요. 프랑스 녹색당 같은 경우도 좌우 없고 시작했고 여성주의도 사실 좌우에 기반하지 않고 우리는 여성주의 정치한다 이런 게 있었고 그걸로 결과를 내기도 했는데 물론 뭐 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좌우가 없다는 얘기는 그냥 약간 수사에 가깝고 그냥 좌랑 연합을 할 거냐 아니면 독자로 갈 거냐 이 두 가지 사이에 있었으나 어쨌든 거기서 결과적으로 문제를 딱 바꾸는 건 여기에 손잡지 않으면 우리도 큰일 나겠다까지 갔을 때 이제 호주도 폐지되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실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블록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중심에 있는 뭐 주류에 있는 블록도 무너지고 왼쪽도 다 없어지게 되면 그다음 누가 여성 정책 할 거냐, 여성주의 정책 누가 할 수 있을 거냐. 어찌면연이 할 겁니다. 사람들 오해하시는데 저 녹색정의당의 여성 정책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그냥 여기 정당의 당원으로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잔소리를 하자면 그런 식의 전략을 좀 써야 된다. 여성가족부 강화를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 폐지를 얘기하고 여성가족부 강화를 얘기할 거면 그 플랜이 만들어졌어야 됐죠. 성평등부 강화한다며 그러면 우리 성평등부 만들 거야. 그럼 성평등부 만들고 거기다가 성평등청하고 우리 뭐 돌봄평등청 만들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름들 있잖아요. 우리는 외로움과 뭐 포용과 다양성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겠다. 뭐 공론화의 장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성평등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 그림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안 나와요 또. 내가 보기에 생각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그런 것이 근데 얘기만 되면 너무 좋지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도 구성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는 굉장히 신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준비가 진보 정치에서는 페미니즘 정치를 잘 활용하고 페미니즘 정치도 진보 정치를 활용해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지금 연합이 좀 필요한 단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물론 저도 그랬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러니까 진보 정치를 애정하지만 본인이 직접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약간 우리도 AOC처럼 그런 약간 멋진 젊은 여성 정치인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제 여성으로서 젊은 정치인으로 이제 나가겠다고 하면 약간 좀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근거 없는 응원. 맞아, 예. 그랬지.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유호정 의원을 그렇게 응원했다가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왜냐하면 저는 그게 그 선배 세대가 좀 약간 착각한다고 저는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도 예를 들면 대학을 듣고 나서는 죄송하지만 어쨌든 대학을 기반으로 해서 대부분 운동을 한번 거치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굴절이나 이런 것도 거치면서 이게 뭐 같이 뭐 리더가 되든 파트너가 되든 팔로워가 되든 운동을 어떻게 기획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한번 이렇게 트레이닝이 돼가지고 사회에 나왔던 시절이랑 그에 비해서 트레이닝이나 경험의 뎁스가 훨씬 좁을 수밖에 없는 그 다음 세대한테 우리 때도 이거 했으니까 내가 네 나이면 이러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오히려 폭력적일 수 있고 오히려 근거 없이 이렇게 뭐랄까 해봐 우리는 꼰대처럼 안 굴 테니까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되게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지난 위험한 얘기다. 네, 위험한 얘기지만 그냥 해보면 저는 하여튼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재능캐였다. 그래서 장혜영 의원 같은 사람이 조금 더 주목받았어야 마땅한데 약간 21대 의회가 그런 재능이 받아들여질 만한 조건이 너무 아니었다. 그런 부분이 아쉽고 장혜영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웃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언어가 이렇게 약간 대중성이 있어야 된다. 자, 좀 풀어줘야 되는데 약간 긴장한 사람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근엄하시죠. 네, 근엄하세요. 그러니까 그 긴장한 사람의 언어를 보면서 사람들이 긴장을 같이 풀기 어렵고 마음 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는 하게 돼도 사실 제지조도 되게 부끄럽게 하게 돼요. 왜냐면 너무 근엄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그거 말고는 정말로 놀라운 재능캐다. 말도 너무 잘하고 연설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대중하고의 소통에 대한 훈련도 그리고 기본적인 성실성도 굉장히 뛰어나다. 제가 현장에서도 많이 봤는데 끝까지 있고 되게 진정성 있고 근데 너무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유호정 의원 같은 경우는 자, 훈련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도 그렇지만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무슨 자원의 공적 영역을 대표하는지에 대한 그 상이 별로 없었거나 그게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되게 초반에 사실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리겜 논란이 있었을 때 사실은 잘랐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표정 관리 안 돼요 저는. 하지만 저는 그때 아무런 책임을 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도 책임을 지는 자리가 아니었으니까 말하는 거야. 그때 잘랐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 정치인이 갖고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기회를 본인이 지금 굉장히 날려놓고 이 녹색정의당 지지율 절반 이상 날려놓은 게 다 유호정 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실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정의당이 지금 질 수 있는가라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김종대 전 의원도 욕하고 있지만 저도 이건 약간 페미니스트로서 우리는 그런 식의 공동의 책임을 지되 동시에 비판도 역시 해야 될 때 적실하게 했어야 된다. 사실 저는 유호정 의원에 대해서 몇 번이고 비판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 한 적도 있어요. 왜 20대 여성들을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대중 정치인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한번 이제 글을 쓴 적도 있는데 그때 말고는 거의 참았어요.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40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 때문에 젊은 여성 정치인이 뭔가를 해본다고 했을 때 비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심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후회했어요. 적절한 순간에 비판을 했어야 된다. 그런데 훈련을 개인적으로도 못하지만 사회가 훈련을 못하게 만든 것도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그 부분에서 완전히 퍼스널리티 문제가 아니라는 네, 거야. 그렇죠. 그 부분에서 세대의 문제죠. 굉장히 세대의 문제로서 책임을 못 진 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반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이 그런 게 많이 되는 거죠. 이런 부터 나왔대. 어쨌든 몰라. 그러니까 그때 몰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칼럼을 못 쓰는 거야. 아무리 까도 내가 깐다고 하지만 신재 유호정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뭐 이런 칼럼을 쓰면 안 된다는 거지. 또 다른 나는 좀 방식으로 썼대잖아. 나는 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죠. 저는 썼어야 되는데 못 썼다. 내가 썼어야 된다. 크게 후회한다. 하여튼 그게 참 어렵습니다. 왜 한숨 쉬어요? 뭐가 남는다고 이걸 얘기할까? 방송 좋아요? 재밌어요? 이렇게 앞에서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늘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노동도 그렇고, 뭐 여성주의 운동도 그렇고, 뭐 장애 쪽에서도 그렇고, 늘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모든 운동의 경향이 예를 들면 노동만 해도 민주노총만 있는 거 아니야. 한국노총 있으니까 민주당과 진보정당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다 이제 이 모든 운동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부문으로 따지면 부문이라고 하는 표현 저는 뭐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어쨌든 뭐 영역이라고 해도 좋고 뭐 주제라고 해도 좋고 그게 있는데
그 운동들이 이제 이렇게 늘 동요하는데 그러면 진보정당은 뭐지? 다른 특정한 당사자가 있는 운동 영역으로 가면 이쪽도 이렇게 왔다 동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진보정당은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늘 이렇게 단호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끔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될까라고 하는 가끔 그것은 그래서 여성 젠더 문제나 노동 문제나 뭐 장애 문제나 소수자 문제를 단순히 이렇게 기계적으로 뭐 이렇게 교집합이나 접합한다고 해서 이제 해결되지 않는 그 무엇이 그래서 제가 사실 노회찬재단 이사활동을 하면서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복잡한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회찬 의원은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를 못 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종류의 가장 좋은 기억이 집적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일 핵심적인 정신이 그럼 뭘까라고 하는 걸 좀 고민해 봤었을 때 정말 투명인간이라고 하는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되지 않는 사람을 대표하려고 한다. 진보 정치는 거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노동 중심성, 뭐 중심성 이게 아니라 중심성으로 가자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중심성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 우리는 언제나 주변성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사람들이 한 번도 집권한 적도 없으면서 계속 중심을 얘기하면 중심이 되는 줄 알아. 대중성을 얘기하면 대중정당이 되는 줄 알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변성을 가진 소수자들과 비주류들이 그들이 대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보정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심이 되면 사실 더 이상 진보정당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 대중성이 차라리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다. 이른바 목 없는 자들의 목. 그렇죠. 네. 목 없는 자들의 몫을 나누는 정치 실패했잖아요. 87 체제 이후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당과 시민사회 연합 가가지고 나눠먹기 정치 다 끝났잖아요. 민주노총 한 석 주고 여성계 한 석 주고 뭐 하나 한 석 주고 이거 다 이제 없어지고 그들은 아무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면 몫을 나누는 정치 끝났는데 진보 정치는 계속 거기서 이제 입 벌리고 있는 정치를 할 거냐. 그게 아니라 지금 몫이 아예 나눠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만큼 늘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할 거냐라고 생각하면 되게 답은 명확하지 않나. 잘 왔다. 녹색정의당 지금까지 노선은 잘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왜 이렇게 인기가 없냐. 어떡하냐. 재미가 없었어 그래. 갤럽 1% 나왔어. 오늘도 1% 나왔어요? 오늘 1% 나왔어요. 아, 오늘 또 1% 그러니까. 나왔어요? 오늘 1% 나왔어요. 내가 사퇴해야 개혁신당이 3%에서 2%로 떨어졌더라고요. 한 가지 기쁨이 있다면 딱 그거 하나인데 아니죠. 사퇴하셔야 된다고 해도 우리는 답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어쨌든 1%가 나왔어요. 네. 그러나 네. 어쨌든 우리는 1%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99%를 위한 정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가 나온다. 그러니까 저들은 1%의 정치를 하는데 99%가 둘이 먹어간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고민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약간 그 모든 분야가 그런데 노동도 마찬가지인데 너희 이제 노동 중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 정책 뭘 낼 거냐 예를 들면 한쪽에서는 주 4일째 얘기하고 막 뭐 한 달 바캉스 몰아서 예를 들어 연차 휴가 3주를 몰아서 쓸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이게 쫙 여행 갈 수 있는 나라 이런 것 막 얘기해요. 우리도 이제 올 때가 됐다. 뭐 주 5일 안 해도 좋아. 그러면 52주니까 휴가를 한 20일만 늘리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한 달에 몰아쓰고 주 5일 일할 수도 있지. 말하자면 몰아서 쓰면 되는 거지. 주 4일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5일도 못 써. 그렇죠. 특히도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여성 젠더 문제도 예를 들면 호주제 폐지, 뭐 락테츠 폐지 이거 딱 하고 나면 이쪽에서 딱 만나면 이제 저기 뭐 예를 들면 배드 파더스 때문에 짜증나. 그러니까 우리 이혼이 어려워 우리나라. 양육비는 더 어렵고 이쪽에 이제 당사자성 이 요구가 있잖아요. 왜냐면 이쪽에서는 뭐 그 여성 노동권 뭐 당연히 그거는 뭐 특히 경력 단절이나 뭐 그 후에 경력 단절이 안 되더라도 육아휴직을 맘 놓고 쓰면 이제 이후에 승진에서의 문제나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공정담론이랑 얽히면서 이게 좀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그거대로 또 있는 거고 성폭력 문제는 성폭력 문제대로 있는 거고 뭐 막 이게 제 말은 뭐냐면 분절돼 있는 거야. 이걸 하나 딱 던지면 지금 이제는 여성 의제도 뭐 이렇게 딱 이거야 이런 게 없고 여성가족부를 만들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 분야 이제 다 이렇게 저는 약간 좀 노동도 그런 것 같거든요. 이거 다 다른 것 같거든요. 정규직에서 고민하는 거, 석탄 발전소에서 정의로운 전환 고민하는 거, 하청 노동자들 고민하는 거 다 옳은 얘기인데 이제 이걸 딱 던져가지고 야 이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다 와닿지 않는 그런 게 가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접합시켜서 어떤 하나의 응축된 그러니까 정책 영역과 공약은 완전히 좀 다르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거는 공약 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은 문제가 아니라 그쵸. 이것을 딱 어떤 구도 안에 사실 저는 김주현 대표님한테 기대하는 건 사람들은 김주현 대표님의 뭐 정치 공학과 관련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종류의 평론가적 기질을 못 버린다 이런 식의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저도 검색해서 알았어요. 근데 저는 아직 그런 게 지금 좀 그렇게 필요하다. 공학적이었으면 좋겠어. 저는 그게 지금 필요하다. 그런데 본인이 공학적이 아니라고 또 공학이었으면 민주당 선거납 들어갔지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건 맞는 얘기지만 사실 지금 필요한 건 공학이기도 한 거예요. 공학 안에서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딱 사람들한테 귀에 들어갈지 이게 필요하다. 근데 예컨대 돌봄 국가는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국힘도 얘기해, 뭐 개혁신당도 얘기해. 개혁신당 얘기 안 하는 것 같아. 거기는 이제 거기 빼고, 거기 모르겠고.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돌봄 국가를 얘기해요.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여기 당직자라면 돌봄 국가 다 되게 좋아 보이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더 세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돌봄 혁명이다. 뭐 말을 그렇게 붙이는 것만으로 사람들 귀에 안 들린다면 우리는 할당제를 얘기하겠다. 아빠 육아 할당제. 예를 들면 똑같이 성평등 할당제나 뭐 돌봄과 관련돼서 이 남편도 쓰게 만들겠다고 하면 그냥 남자 육아 할당제를 쓰겠다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평등 할당제라고 하는 거, 사회이사 할당제를 얘기하는 건 민주당이 지금 가장 먼저 얘기하는 정책이라면 우리는 아래로부터 할당제를 얘기한다. 돌봄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다. 뭐 이라고 얘기한다거나 어떤 이야기의 구도 안에서 이 얘기가 들릴 수 있게 계속 가져오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필요한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 현재 있는 걸 가지고 가장 올바르려고 하지 말고 들리게 만드는 구도 안에서 그 얘기가 사실 고안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게 너무 없다 지금. 지금 모든 1%에서 뭐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 다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는 맞벌이가 늘어난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 돈을 번다고 애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애를 안 낳는 이유는 혼자 애를 키우고 살고 싶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독박 육아에 대한 불만이 이만큼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남성 육아 할당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들릴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후생노동청에서 2000년대부터 기저귀를 갈지 않는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캠페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런 캠페인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캠페인 어디서 했냐? 일본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급진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일본의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라고.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뭐 다 좋게 들리지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정책처럼 들린단 말이죠. 누구의 마음도 긁어주지 않는 정책들 그렇게 말하지 말자. 우린 누구의 마음은 긁어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 심상정 의원이 후보가 했던 슈퍼우먼 방지법은 되게 좋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퇴사 방지법 같은 거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직장 내 괴롭힘, 뭐 성희롱, 성차별 문제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우린 퇴사 방지법 만들겠다. 어렵게 들어간 회사 그만두고 싶다. 왜 갑질 때문에 그만두고 싶고 성희롱 때문에 그만두고 싶고 괴롭힘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 그 얘기를 그냥 패키지를 그런 말로 만들어내는 거, 그 말의 센스가 지금 필요한 게 옥색정의당이 정치여야 한다. 여성 정치도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호정은 또 얘기해서 미안한데 어쨌든 진보 정치에서 성평등 할당제가 사실은 굉장히 오해되는 방식으로 사용됐던 게 지난 21대 선거에 비례 명부였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룰을 적용했고 그 룰이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고 그 룰을 통해서 어떤 방식의 정말 성평등한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했다. 성평등 부가 아니라 성평등 정의부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우리의 브랜딩을 한다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성폭력 같은 경우도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이 정의당 발로 얘기했던 공동체 내 해결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비웃었지만 중요한 얘기잖아요. 회복적 정의도 그렇지만 공동체 내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들을 키워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시민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서로가 때로는 문제가 갈등이 되지만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해왔다. 이게 우리의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설득력 있게 알려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왔다.
문제를 법에서만 해결해 왔지 않았던 영역이다. 우리 시민연대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돌봄 국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상호 돌봄 뭐 예를 들면 마일리지를 동봉받아겠다라고 상호 돌봄과 관련된 어떤 뭐 뭘 주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떤 방식으로 약간 그런 센스를 좀 가지고 하나라도 걸렸으면 좋겠다. 좋죠.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너무 시끄러워? 저는 이제 왜 표정이 썩냐면 제가 이래서 비례후보로 공천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 지금 씁쓸하고요, 표정이. 듣기 싫으니까 아니라. 죄송해요. 그러니까 하라니까 왜 안 하셔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출마하게 하시자고요. 이런 이제 원망이 저한테 제 선물 있다라는. 증정식이 훈훈하게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뜯어보세요. 네. 그런 슬픔이 있다라고. 예. 감사합니다. 이 녹색 정의당에 딱 어울리는 티셔츠. 이거 진짜 평화의 사인과 이거 제가 또 못 입고 그냥 나중에 언젠가 경매로 여성의 날 행사할 때 경매로 권김이 준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녹색 정의당 언제 또 할지 모르니까 지금 네. 입고 다니세요. 언제나 양복을 입고 다니시는데 혹시 네. 양복이 그렇죠. 혹시 저희 다음에 선거답 정도 하면 네. 네. 정의 녹색당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예? 이번에 한정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좋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프레이밍을 던지면서 네. 생각하게 하고 이거를 압축적인 언어로 바꾸고 이야기를 우리한테로 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요즘은 계속 터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이 뭐냐라고 강변당하다 보니까 그거라도 좀 논점을 바꿔야 되는데 그거에 유능하지 못했고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긴 해. 맞아요. 이 말로 쉽게만 얘기하지만 어려운 얘기죠. 근데 우리한테 질문이 한 번 더 오게 만드는 게 전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질문 듣고 가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반응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전략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 게 좀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녹색당에서는 어떤 게 더 고민하세요? 녹색당 안에서도 어쨌든 이제 뭐 생태 녹색 정책 이런 것들이 어쨌든 프라이어티가 있는 당이고 그렇죠. 녹색당에서 젠더 정치를 고민한다는 것은 김천희 대표가 이제 단독 대표인데 원래 녹색당 리더십은 여당 공동이죠. 공동이어야 돼요.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 녹색정의당 여성 대표 잔혹사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권위가 되면서 실제로 리더십을 뽑지 못했고 이제 그런 것이 이 현재 선거에 이제 결합할 때 후보도 그리고 대표도 남성으로 대표되는 상황에 있는 게 지금 녹색당이 가지고 있는 성평등 정치의 현실이에요. 근데 저는 이 현실을 그럼 남자가 하면 되냐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왜 녹색당 안에서 여성 정치인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당 차원의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어쨌든 뭐 대표 체제는 바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승규 후보랑 같이 얘기했던 건 우리가 다음 선거 전략은 사실 지금 기후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저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제 사각값 10,000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근데 사각값 10,000원을 뭐 민주당에서는 민생경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뭐 국힘에서는 원래 비싸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진짜 어이가 없는데. 수입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저는 사실 사각값 10,000원은 제일 핵심은 기후위기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허승교 후보가 마침 안동 출신이야. 그래서 안동 사과. 그러니까 정말 거기가 사과 농사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쵸. 그리고 저희 제주 녹색당 분들이 정말 활동 열심히 하시는데 이유를 물어봤더니 기후위기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올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주도는 진짜 이미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귤을 못 먹었잖아요. 이번 겨울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허승규 후보랑 같이 얘기했던 건 다음 녹색당의 핵심 선거 전략은 제주에서 제주광역 비례의 여성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 다음에 정의당이랑 싸우겠네. 가져야 돼.
연합하는 거잖아. 연합정치. 모르지. 연합정치. 그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치. 5번이 우리가 또 여성 전년홍을 훌륭하시는 분이 네. 후보가 네. 됐으니까. 근데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제주에서 이 기후 정치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대표가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기후 정치를 대표하는 전 여성 농민이라고 하는 이 상징성이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녹색당이 이제 성평등 정치와 관련된 이후에 좀 계획을 함께 얘기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건전하게 장기적인 계획을 계속 세우시는 거 저는 내일도 잘 안 보이는데. 사실은 녹색 당원으로서 정의당한테 좀 미안한 것도 있고 왜냐면 우리가 만나서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도 못했고 사실 저는 녹색당이 얻은 게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의당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정말 정치인으로 훌륭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근데 저도 사실 녹색 당원으로서는 이 정의당하고 합친 게 저는 반가운 일이었고 그리고 많은 녹색 당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선거연합을 같이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 녹색당 자체가 재건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당도 사실은 그런 경험으로 이번 선거가 하나의 이제 긍정적인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결과도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후보 그 공천에 실패해가지고 관계부위원장 공천에 실패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또 뭐 이제 성소수자 후보도 이제 고민 안 한 건 아닌데 이제 결의자를 또 찾지 못했고 뭐 어쨌든 이제 그런 건 있어서 선대위원장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거절당했어요. 뭘 하겠다는 거냐 도대체 라고 하니까 일단 오늘 이걸 나오신 거다 이거 나오고 그다음에 후계장 하기로 했잖아요. 그거 좀 더 많은 거 스포를 벌써 하시면 어떡해요. 네네네. 네, 하여튼 더 많은 일을 하시긴 하실 건데 네, 이제 제가 제안을 안 한 것은 아니다. 여기 면피해야지. 내 탓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참 그래요. 저는 좀 더 많은 토론들이 있어야 될 대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또 별개로 그러니까 각 당이 어떤 정치를 하느냐와 별개로 각 당에서 저같이 이렇게 외삽돼가지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말고 맞아요. 정치인이 상징할 수 있는 경로를 못 찾고 있는 그런 것들 그냥 노동운동의 리더였던 사람이 여기 와서 그냥 일을 하고 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당에서 큰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걸 만들 수 있는가에 관련해서 20년을 했는데도 진보정당이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어떤 현실에 안에서 조금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 비례 3번 이보람이 후보에 이제 지방의원을 3번을 당선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저한테 누가 대구에 있는 한 위원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기초의원 3선하면 무조건 비례 상위 순번 준다고 하면 좀 뭐가 미래를 위한 투자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래서 이제 그것도 되게 저는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또 책임감으로 대구에서도 지금 김성년 후보가 지역 기초 3선을 했는데 수성구에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 경산의 엄정혜 후보도 경산시에서 기초의원 3선을 했는데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하셔가지고 비례 드릴 기회를 제가 놓쳤지만 그런 분들도 이제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보람 후보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이제 저는 이게 몰랐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대학을 이제 그 수도권에서 다니고 영암까지 갔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본인은 한라중공업 시절에 인천으로 취업을 했는데 회사가 영암으로 옮긴 거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입사할 때 한라그룹에 적혀 있었대요.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임금 차별이 호봉 차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군대 호봉 두 호봉 차이면 그게 아니라 그냥 남자 여자 차이가 100대 8이었대. 그러니까 100대 80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아가지고 싸워가지고 이제 그 동일 임금을 쟁취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농담처럼 이호봉 차였으면 솔직히 안 했을 거 아니니까 그거 알겠지. 우리는 한국의 릴리 레드베터네요. 네, 그런 후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서. 맞아요. 저도 이보람 후보 얘기를 들으면서 누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데서 그렇게 기초의원을 당선되셨냐. 라고 했더니 정말 돌아다니시면서 그 공구 들고 집 고쳐주면서 봉사활동하고 그러셨다고. 네, 또 노조도 거기 사무중공업 노조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되게 멋있으시더라고요. 중공업에 딱 그 공구 들고 집 고쳐주면서 조직하는 여성활동가라니 멋있다. 그런 모델을 근데 다음 세대는 또 별로 기꺼워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게 좀 약간 고민되는 것 같아요. 이 세대가 한 세대가 지나가는데
그 자리가 뭐가 남았는지 보면서 다른 길을 또 모색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제가 스스로 셀프 공천하면서 또 그게 되게 마음에 걸렸어요. 사실은. 사실 저도 제일 고민됐던 게 이렇게 외부에서 외삽되는 방식의 진보 정치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못하겠다 도저히 김진 대표 했으면 좋겠고 난 못하겠다 이렇게. 더만 나쁜 놈 없어만. 아니 그게 너무 다행이다. 어쨌든. 하여튼 얘기가 더 길어지면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러면 더 청취자들이 떠날 거 시청자가 떠날 거기 때문에 혹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다음에 한 번 더 방송을 같이 하든가 네. 하는 것으로 광고 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과 평가를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권선지각 방송을 총선 특집으로 뭘 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네. 총선 날 5시에 오픈해서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다. 아니 근데 그 좀 약간 꼭 뭐 녹색 정의당을 홍보하지 않더라도 네네네. 뭐 강북의 뭐 민주당 모 의원 공천 취소 뭐 헌정 방송이라든가 이렇게 좀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업을? 너무 4월 10일에 캘린더 사업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전에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분의 공천 취소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무시무시한. 기여가 적었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공천 취소와 관련해서 제가 약간 페이스북에 그분을 공격하는 글을 공격이라기보다는 저는 어쨌든 정리하는 글을 올렸다고. 그들의 지지자들이 저한테 막 텔레그램으로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보내고 고초를 좀 겪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뭐 부산 수영의 재임무 정치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 어떻게 생각해서도 뭐 하여튼 낙선 운동 스타일의 낙천 운동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녹색당의 데스노트 그렇죠. 그린 노트 맞아. 뭐 아니면 옛날에 전통 있었죠 우리가 데스노트 전통. 그런 거 방송 하나 따로 하셔도 맞아. 그치만 우리는 당선이 돼야 되는데 당선 운동은 제가 할 테니까 당선 운동은 제가 할 테니까 네. 어쨌든 좀 뭐가 좀 논의되고 비판적으로라도 정의당 프레이밍을 잘못한다든가 뭐 정책이 좀 업데이트 혁신이 좀 이노베이션이 안 됐든가 뭐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 꼭 투표 방송만 하지 마시고 그 전에도 한 번 더 하시면 조금 좋지 않을까, 총선 국면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질문 주신 분들의 질문에는 답을 다 못했는데요. 해요. 그거는 그래요? 네. 민감한 것도 다 좋습니다. 제가 괜찮나요? 네, 그럼요. 김경원님이 그 무슨 얘기 하셨냐면 스웨덴에 결혼제도 폐지 지지율 떨어졌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저는 원래 고민했던 거는 늘 고민하는 그런 거잖아요. 혼인계약 만료제. 너무 좋아요. 5년 5년이라고 하는 소설도 있었어요. 5년 결혼계약 갱신제. 왜 좋아하는 거야? 왜 좋아하는 거야? 혼인계약 만료제 싫어하는 사람은요, 저기 변호사들이에요. 그렇겠네요. 근데 사실 그게 맞아. 왜냐면 그렇잖아요. 기댄스가 말했나요? 일부 일처제가 연속적 일부 일처제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하고 평생 사는 게 아니라 한 사람하고 살고 끝나고 한 사람하고 살고 끝나고 하는 식의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내가 너무나 많은 수명도 늘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오래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사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결혼 계약 갱신제. 갱신제. 그러면 끝날 때 좀 잘해준대요. 네. 재산 뺏길까봐. 그래서 5년이든 10년이든 결혼 계약 갱신제. 뭐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혼제도 폐지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진보적인 주장이 급진적을 시키지려는 상황인데 다수의 표를 얻은 모순적인 이런 모순을 일부를 진보성을 포기하라도 일부 부분에서 타협안을 제시할지. 타협안을 제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고요. 진보적인 의제를 결혼제도 폐지가 아니라 결혼계약 갱신제 정도로 바꾸는 거예요. 저는 그건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건 사람들이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질서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데 실제로 결혼제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까 급진적 정책을 대중성 있게. 저는 보통 로드맵이라고 표현하죠.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절충이 아니라 이제 여기 갔다 이렇게 메타폰이라고. 구치력. 네. 구치력본 올드스쿨이다. 저 굉장히 올드합니다. 유교자파. 네.
이제 제일 못하는 게 뭐야? 제사 폐지 뭐 이런 거 하면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나는 그것도 한번 공론화위원회 같은 거 만들고, 만약에 성평등 정의부 같은 게 만들어진다면 거기서 사실 공론화위원회에서 몇 가지 만들고 싶은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폐지와 관련돼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관원상제위원회 이런 거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관원상제와 관련해서 사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간의 규칙이 너무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공론화위원회 만들어서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 보자. 이 정도는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사실은 법이 아니고. 결혼 비용이 늘어난 게 그 뭐죠? 그때 그 뭐냐 그거 준칙 가정의례 준칙 폐지하고 DJ가 경기 부양한다고 그러니까요. 호텔 결혼식 확 열어버리고 그러니까요. 사람들 박탈감 늘게 하고 너무 좋은 얘기다. 그런 거잖아. DJ가 잘못한 게 많은데 맞아. 너무 추앙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노무현 DJ 때 수도권 개발을 다 열어줘가지고 수도권 집중이 됐는데 맞아. 지금 뭐 지방 균형의 뭐 분권의 화신처럼 묘사되는 것이 저는 사실은 약간 경감부회한 해석 이해가 안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관론상제위원회 다시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생교 때문에 열받아서 정의당 수로 투자하고 했어요. 마음도 대표만 보냅니다. 대표의 한마디. 배진교 대표 배진교 불출마 선언에 대한 사람들의 말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사랑해요. 하트도 녹색.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질문이 별로 없네. 질문이 없네. 이 정도 질문. 궁금하지 않은 거야. 이게 슬픈 일입니다. 응원은 많이 해주셨어요. 네. 아니 근데 그런 꼭 아주 급진적이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토론하면 좋은 것들은 뭐 많이 있죠.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한 적 있거든요. 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많이 늘었을까라고 했을 때 한쪽에서는 이게 저기 뭐죠? 계급이 없어가지고 종교에서 그래서 이제 가게 갔다 이런 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제사를 안 지내도 돼. 맞아, 그 되게 커요. 알고 보면 제사를 지낼 족보가 애매해. 그래서 1910년 정도에 그 한국에서 세계에서 기독교 역사에 없는 대부흥이 열리거든요. 뭐 평양에서 평양 막, 대부흥. 네. 그때 여성들이 진짜 왜 그랬냐면 학교 갈 수 있어서 공부 가르쳐줘서 그러니까. 그리고 제사 안 지내도 돼.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더 급진적으로 밀어붙이면 근데 이제 추석이랑 설 명절을 없애야 돼 연휴를. 이걸 반대하잖아 시민들이. 이걸 없애자고 얘기하지 말고 관원상제위원회를 열자고 하자고 얘기하는 거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고 규칙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들어보는 건 나쁘지 않다. 우리 집은 제사를 철폐했는데 제가 제사 철폐라고 하는 걸 한겨레 칼럼에 썼다가 그 제목을 바꿔달라고 너무 급진적이라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아주 잘 알았다. 이런 심정이었는데. 아니 제사 폐지를 조용히 했으면 하는 사람도 있는 거라니까요. 왜냐면 그러면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이 없어질까 봐. 사실 어떤 리추얼은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설 수송을 다 없애는 게 핵심이 아니지. 근데 지금 막 다 여행 가고 한다고 해서 리추얼은 없어지는 건 좀 별로. 같이 우리가 뭔가 같이 기념하거나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문화가 없어지는 거니까 저는 그걸 완전히 없애는 건 또 저도 절 찬성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얘기인데 논란이 좀 됐으면 좋겠다. 맞아. 이거 논란이 됐으면 얘기 되게 많은데 이걸 할 시간과 이걸 할 만한 공간이 안 열려. 근데 얼마나 페미니즘과 관련해서 논란이 될 만한 얘기가 많은지 아세요? 많죠.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지만 여기까지 꼭 참고 어쨌든 총선 시기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꼭 여성주의나 성평등을 내세우지 않고 그 의제를 다른 방식으로 푸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거 아니냐라고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좀 더 그런 논지를 넓혀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정의당의 고수의 페미니즘을 쓰면 좋겠고 반응적 페미니즘의 페미니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 때 늘 얘기하는 게 저희가 페미니즘 정치를 했다고 노동을 벌였다고 하는 평가 아무도 사실은 저는 동의 안 하고 제대로 된 페미니즘 정치를 한 적이 없어서 문제라고 맞아요. 평가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또 책임 있게 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될 또 저희가 쌓아야 할 내공이니까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게 아니라 저희도 아직 부족한 게 그 부분은 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우리 원내로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 뭐 원내로 들어가기 위해서 시킬 일이 있으시면 다는 못하겠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여튼 오늘 나와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미리 예고도 드려가지고 이렇게 누구 나온다고 예고하고 막 쇼츠도 올리고 이렇죠, 그렇죠?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해 주셨을 텐데 그만큼 퀄리티가 나왔는지 모르겠고 그래도 또
건김쌤을 여러 방송들 많으니까 이 기회에 처음 아셨다고 하는 분들이 계셨으면 많이 찾아보시면 좋은 글들, 좋은 방송들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개표 방송 권선지가 4월 11일 7시간 생방으로 한다고요? 네, 또 많이. 저는 그날 생방하긴 어려우니까 저는 그냥 카메라 비칠 거 아니에요. 네. 거기 가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지가 거기. 네, 그러면 김주대 공작실 시즌2 에피소드 4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